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만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드레이니지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미들미에트 안트로스토미를 할 거고요. 그 후에 이어서 오상현 원장님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겠습니다. 미들미에트 안트로스토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눈과 인피리어 터비네이트 사이에 있는 원래 그 상악동의 생리적인 배출근 미들 미에이투스 그리고 에프모이드 인펀디블룸을 이 화살표 이 크기만큼 열어줘서 안쪽에 있는 인펙션이 바깥으로 잘 드레이니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고요. 바깥쪽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앵글드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시술을 합니다. 텔레스콥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0도, 30도, 70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원래 있는 자연구를 이 정도 열어줘서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 이 70도 내시경을 이용하면 사이너스의 한 70% 정도 안테리어월과 아주 사이너스가 잘 발달된 분에게서는 인피리어월 그리고 바깥쪽을 제외한 한 70% 정도의 사이너스를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고 나서 사이너스를 보면 막시러리 사이너스, 라테랄월, 인피리어월들이 포스테리어월이 잘 보이고 안테리어월은 대부분 보이지만은 모두 완전하게 관찰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월이 꼭 거기에 있는 병변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전통적인 카르디얼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캐나인 포사에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과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릴 라크리말, 그 레이저 라크리말 덕트 앞쪽을 펑처를 해서 내시경으로 전체 사이너스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미들미에트 안트로스토미로 사이너스 내부의 수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술은 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안테리어 에스모이드를 절제를 해서 결과적으로 오스테올로지에서 보이는 이 구멍을 크게 열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콘에다가 좀 마취 꺼즈를 넣어놨는데요. 이건 1대10만 에피네프린과 리도케인을 섞은 코튼 플라티즈를 코 안에 넣어서 일단 코 안에 국소 마취를 합니다. 국소 마취를 하면 이제 이렇게 기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닿을 때 원래는 굉장히 민감한 부위인데 어느 정도 기구가 닿을 때 통증을 호전을 시킬 수가 있죠. 벌써 이분은 이곳에서 퍼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소 마취로 제가 미리 주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주 기구가 닿는 septum 부위나 인피리어 터비네이트 부위에 인젝션을 하고 결국은 이건 내시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피가 조금만 나도 모든 시야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블리딩을 줄이기 위해서 비강의 가장 중요한 혈관 공급원인 스페노팔라타인 아테리, 막실러리 아테리의 엔드 브랜치인데요. 그게 나오는 스페노팔라타인 포라멘 쪽에 인젝션을 해서 그게 이제 인피리어 터비네이트의 포스테리어 엔드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위를 이제 스파이널 니들 줘볼래요? 이렇게 생긴 니들인데요. 굉장히 길죠. 이 스파이널 니들을 이용해서 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근데 미리 주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수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환자분은 지금도 코 안에 지금 퍼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액티브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콧구멍이고요.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 비중격 그리고 인피리어 터비네이트 그리고 여기가 미들 터비네이트인데요. 이분이 좀 코가 좁습니다. 그래서 좀 넓히기 위해서 미들 터비네이트를 약간 아웃 프랙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 프로브 팁. 이 오스티엄 시커라는 기구인데 끝이 볼 프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온시네이트 프로세스인데요. 지금 로컬 인펙션이 있는 환자분이어서 좀 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는 나처럼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를 촉진을 해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프로 팁으로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인시전을 넣어주고요. 석션 온시네이트 프로세스의 앞쪽을 인시전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프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인프랙처를 해주고
보통은 이렇게 피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아이고. 잠시만. 사실 수술 전에 좀 CT를 같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펙션이 오래돼서 뮤코자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뼈도 얇아져 있고 주위 구조물과 굉장히 구분이 힘든 모양의 CT 소견이 있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컵. 그래서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절제를 해낸 다음 절제를 해냈고요. 커브드 석션. 잠깐만. 오늘 에스모이드는 이 파셜 리섹션만 하실 건가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막실러리 사이너스는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5시 방향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석션 해낸 다음에 리브라드 커브드. 이게 쉐이버라는 기구인데 눈 한번 눌러봐. 석션과 쉐이빙이 같이 되는 기구입니다. 스탑 온. 스탑 패킹. 항상 이렇게 피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이분이 좀 출혈이 있습니다. 쉐이버가 나오면서 이제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이전에는 주로 포셉들을 이용해서 뮤코자들을 잡아서 뜯었기 때문에 뼈에서 뜯어져서 뮤코자가 한꺼번에 벗겨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기고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오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뮤코실리아리 펑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다 뜯어내고 싶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절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쉐이버라는 기구를 이용하면 석션 이렇게 뮤코자를 다 절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절제를 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수술이 깔끔해지고 쉬워졌습니다. 피가 많이 날 때는, 특히 액티브 블리딩이 아니라 뮤코자 블리딩일 때는 패킹을 좀 해서 피가 어디서 나는지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좋고요. 커브드 석션. 다시 한번 준비가 되는 동안 이 내시경을 지금 0도를 쓰고 있는데요. 30도 내시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조금 보이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커브드 석션. 이분은 지금, 자, 워드컵. 사실 엔타이어 막실러리 사이너스 뮤코자가 굉장히 시크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on.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stop, on, 이제 에스모이드 인펀디블룸이라고 하는 깔때기 부분인데 굉장히 부기가 심해서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던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체인지는 가역적이지 않기 때문에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심한 경우인가요? 보통 선생님께서 경험해 보신 경우로 치면 아주 심한. 제가 수술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사실 저는 액티브 인플라메이션인지 아니면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인지를 주로 보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한창 이제 염증이 계속적으로 있는 액티브 인플라메이션의 단계거든요. 자, 이거를 근데 아유, 좁아. 그러니까 꽉 막히면은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뮤코자로 통로가 완전 꽉 막혀 있는 상태니까요.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잠깐만. 피가 많이 나서. on. 그건 안 해도 돼. 오케이. Stop. Backbiting forceps. 아니야. 이 부분이 그 막실러리 사이너스에 안트룸을 지금 크게 열어놓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막실러리 사이너스의 포스테리어 월인데 뮤코자가 엄청 많이 예. 부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영도로 바꿔서 이제 에스모이드 사이너스의 안테리어 불라를 제거를 하고 수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펀디블럼이 지금 다 열려 있게 된 건가요? 인펀디블룸은 사실 뮤코자로 이루어진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시네이트 프로세스의 뒤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시넥토미를 완성하게 되면 저절로 그 뒤쪽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그 뮤코자가 많이 부어 있으면 이제 뼈를 제거를 해도 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이제 디브라이더나 그런 거 드라이버 스트레이트 줘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로컬 인플라메이션 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안테레 에스모이드들인 거죠. 잠깐만. on. stop. 여기가 이제 프론탈 사이너스로 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프론탈 사이너스 오픈입니다. on. 전반적으로 다 뮤코잘 스웰링입니다. stop. 에스모이드 불라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더블 컵. 에스모이드 불라를 제거할 때는 이제 미디얼 쪽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이제 엔도스코픽 사이너스 서저리 가장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인 안구를 다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거의 끝났어요. 스탑. 그리고 불라는 이제 불라는 이제 가장 큰 에어셀들을 다 불라라 그러기 때문에 귀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에어셀들이 많죠. 스탑. 안테리어 에스모이드의 가장 큰 에어셀을 불라라 그러고요. 그거를 제거해주면 안테리어 에스모이드가 렉토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들 미아탈 안트로스토미와 안테리어 에스모이덱토미를 끝낸 건데 사실 이제 로컬 인플라메이션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씩 떨어져서 예쁘게 보이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나면 뭘 봤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예,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리게이션을 좀 줘볼까? 메로셀 주세요. 제가 이제 막실러리 사이너스 내부를 조금 이리게이션을 할 건데요. 이리게이션을 하기 전에 목으로 물이 너무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자분 잠깐 물고 계세요. 코 하나, 뒷콧구멍을 좀 막아 놓고요. 잠깐만, 이거를 좀 더 할까? 알았어, 그러면 여기가 펀터 사이너스고요. 이제 이마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부어 있으니까 이제 에스모이드 사이노사이티스나 프론탈 사이노사이티스가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이리게이션 하자. 하나 더. 여기가 미들 터비네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들 터비네이트의 부착부입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이제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환자분은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드는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을 마칠 생각입니다. 교수님 통상적으로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어떤 수술식 이거 지금 하시는 수술식? 안트로스토미요? 예. 이렇게 피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요, 뭐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수술인데요. 예. 그리고 패킹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나게 되면은 한 15분,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렌즈다 보니까 습기가 차면 포깅이 차거든요. 그래서 안티포그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포기가 계속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부분에 지혈 꺼즈를 넣고 여기를 굉장히 넓게 유지시켜줘야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들 미아투스 바깥쪽에다가 물 좀 넣어봐. 오케이.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들 미에이투스에 팽창하는 지열 도구를 넣고 대부분 교수님 보통 메로셀은 언제쯤 빼십니까? 흡성은 이틀 있다 뺍니다. 예. 어큐트 볼파이트 있을 때는 이게 혹시 드레인지를 막지는 않나요? 어큐트 사이너사이트 있을 때 네네. 막죠. 막는데 대부분 이제 어큐트 인펙션 때 이거를 한번 헹궈주고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인펙션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다 드레이니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흡수를 하잖아요. 그 분비물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틀 있으면 이제 근데 되게 오래 놔두면 얘네들이 그래서 썩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틀 있다 빼주고요. 다시 뭐 시네키아가 생길 수 있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패킹을 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끝냈는데 사실 처음에 제 목적은 수술을 하고 70도 내시경으로 이제 막실러리 사이너스 안쪽을 보여드리는 거였는데 예, 지금 로컬 인펙션이 심해서 그럴 만한 상황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피가 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사이너스 안에서 펄스는 지금 거의 다 나온 거죠? 아니요. 아까 봤을 때는 거의 빠져나간 것 같아요. 빠져나왔는데 이제 서브 뮤코잘 퍼스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열려 놓으면 저절로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내시경에서 보니까 이게 시스트는 아니고 사이너스 뮤코사가 티크닝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 뮤코사 전체가 그 뮤코잘 스웰링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다음 이어서 이제 저희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약간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힐링이 끝나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안전하긴 할 수 있는데 약간 챌린지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그 트라우마를 최소로 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아까 첫 번째 크로닉 사이너사이티스의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오늘 이제 레터럴 할 때 문제점인데요. 그 임플란트 식립할 때 형성했던 이 크리스탈 부위하고 그다음에 이 윈도우 형성했던 홀에 소프트 티슈가 인그로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 티슈가 이렇게 인베이저된 사이너스 멤브레인 부위에서 풀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할 경우에 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붙어있던 스카 티슈가 플랩과 이렇게 함께 분리되면서 멤브레인에 손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풀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하는 것보다 먼저 서브 페레스타 플랩 엘리베이션 하다가 홀 부위에서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하고 다시 서브 페레스타 플랩을 형성하게 되면 플랩을 이렇게 엘리베이션 할 때 플랩과 스카 티슈가 분리되기 때문에 스카 티슈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이렇게 잡아떼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 포폴션 시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페리오스톰에 붙어 있는 이 스카 티슈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동시에 엘리베이션 시킨 후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풀 시크니스로 플랩을 형성했다면 이런 부위에서 멤브레인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환자에서 스카 티슈를 사이너스 뮤코사에 남기고 사이너스 뮤코사와 함께 엘리베이션 한 후 모습입니다. 또한 소프트 티슈 인베이저는 사이너스 캐비티의 힐링 포텐셜을 떨어뜨리고 사이너스 본 리제너레이션의 애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힐링 포텐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메디어 월 엘리베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인 부위에서 크로스 섹션 시에 잔존골이 너무 얇고 더군다나 이 기존의 퍼포레이션 홀이 겹치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동시 식립 시 초기 고정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심으려는 신흥 임플란트의 루나이스의 장점은
사이너스 잔존골이 거의 없는 경우에 1mm 미만 있어도 1.5개의 나사선이 물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1mm 미만의 잔존골에서도 초기 고정을 얻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종 치료 계획은 우리 ENT 교수님께서 이제 안트로스토미를 해주셨고, 앞서 설명했듯이 크로닉 사이너사이티에서도 사이너스 드레인지가 이렇게 오늘 확보해 주셨잖아요. 확보되고, 그다음에 제가 수술할 때 최소의 멤브레인 트라우마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초기 고정이 얻을 수 있다면 약간은 도전적이지만 패스와 동시에 사이너스 레터럴 어프로치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예측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홀 주위에서 파셜 시퀀스 플랩을 형성하여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티어링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자, 윈도우 형성 후에 뮤코페레스탈 플랩을 엘리베이션 시키고, 맥시멈 오세오 컨덕션 리펙트를 위해 충분한 메디얼 월 엘리베이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5mm 정도의 잔존골에서 루나에스 5.0 10mm의 임플란트를 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브리딩을 제 생각에서는 인트라오시어스 아나토미스 브리딩을 줄이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버트리스 쪽에서 터치하고 뒤쪽으로 가서 쇼니드를 이용하면 포스티리어 서피스 알비올라 너브 블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트라오시어스 아나스토모시스의 브리딩을 상당량 제 경험에 의하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홀이 있기 때문에 마취할 때도 홀 부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자, 팔라탈, 자, 고개 쪽으로 자, 이렇게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해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홀이 지금 아직도 홀이 있기 때문에 약간 팔라털 쪽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인시전 넣을 때 멤브레인을 지금 약간 지금 이비인후과 수술할 때 보니까 뮤코사들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 뚫을 수도 있거든요. 띠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플랩 형성할 때 제일로 안 되는 부위는 이런 서커스 부위에서 절개가 안 돼서 플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버티컬 인시전 넣을 때는 매스를 새 걸로 바꿉니다. 아프세요? 약간 스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구인데요. 13KTG를 이용해서 이쪽 부위에서 홀 부위에서 스카 티슈들이 인베이전 됐기 때문에 쉽게 엘리베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바깥쪽에서부터 접근하면서 플랩을 벗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티슈 포셉으로 플랩을 잡고 메스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플랩을 벗기면 좀 훨씬 더 안전하게 플랩을 벗길 수 있습니다. 스카티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 이 정도쯤에서 지금 홀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홀이 보이죠? 기존에 있던 홀이 보이기 때문에 파셜 시퀀스 플랩으로 일단은 안전하게 형성하겠습니다. 약간 좀 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거 파셜로 안 했으면 잘못하면 여기서 퍼포레이션이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도 멤브레인이 좀 뭐라 그럴까 흐물흐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셜로 벗겨줍니다. 그래서 이 스카티슈하고 이 부위를 같이 벗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홀 바깥에서 풀 시크니스 절개를 또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시야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플랩 엘리베이션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컨저버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제가 시야를 좀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분이 생각보다도 지금 조금 두꺼운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벤처바 밟아주세요. 오케이. 스카티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에서부터 제거가 됐고, 생각보다도 이 홀 쪽에 옛날에 이제 임플란트를 씹다가 생긴 홀이기 때문에 스카티슈 인베이드는 심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 티슈 인베이전 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트랙터인데요. 제가 이제 저 ATC에서 만들어서 ATC라고 적어 있는데요. 자, 이분의 이제 특징은 사실 가장 큰 특징은 이 브리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윈도우를 형성할 때 또 브리딩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까 이비인후과 이호준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브리딩 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크로닉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환자분이 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스카티슈와 멤브레인, 사이너스 멤브레인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엘리베이션 할 겁니다. 네, 목에 석션 들어가고 목 봐주고요. 목에 석션 잘하세요. 네, 지금 이 모터가 제가 사용하는 모터가 아니어서 약간은 감이 좀 떨어지네요.
오전에 김성원 선생이 잘 설명해 주는데요. 아까 살라마도서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먼저 세퍼레이션 하기 전에 텐전을 없애주기 위해서 엘리베이션을 이렇게 세퍼레이션 해줍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할 때 이 120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120도짜리를 이용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 이 120도가 아니면 되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120도짜리 쓰고 사이너스 플로우로 가면 점점점 각도를 90도짜리로 바꿔줍니다. 자,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이 부위가 요 부위를 앞쪽은 뭐냐면 루트예요, 루트. 그 제 2소구치의 루트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언덕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위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울퉁불퉁한 지대박과 같은 데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그 제 1대구치의 메자 루트가 지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앞뒤로 가시면 안 되고 차라리 좀 절제해야 됩니다. 이 루트 쪽을 벗기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안티리어 월을 먼저 합니다. 그래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사이너스 플로어는 이렇게 90도짜리로 점점 각도를 둔각으로 바꿔주는 거죠. 원장님 지금 막 텍타일 센스는 어떤가요? 정상적인 막 상태하고 비슷한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되게 그 뭐라죠? 플루이드가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잘 안 올라갑니다. 물풍선 같은 느낌인가요? 네? 물풍선 같은 느낌? 물풍선보다는 그러니까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풍선 같은 느낌이어서 이걸 아마 이따가 아스퍼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 약간 그 기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이소메트릭 그런 포스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거의 손에 이럴 때 쥐가 날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를 다 했으면 이때 이제 메자 월은 약간 이런 좀 각이 있는 걸 가지고 하고 실제 이 정도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자 월 엘리베이션이나 멤버 엘리베이션을 많이 해야지 좋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원칙들이 임상인으로 하여금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지금 뒤로 가면 1번의 루트, 앞으로 가면 2소구치 루트이기 때문에 그걸 벗겨서 하다 보면 사실 이 트라우마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만 심는 거니까 대신에 이 안쪽에서는 메자 월이 여기 메자 월도 이쪽 리세스가 있어요. 지금 푹 들어간 리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지나가면 멤브레인 티어링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메자 월 엘리베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리메이닝 본 하이트가 된다고 그래서 뭐 한 보더라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디펙트가 있어요 안에. 만약에 하이드라우로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뭐 백발백중 제가 볼 때 사이너사이티스를 유발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윈도우가 적응증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임플란트를 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임플란트가 진짜 이제 미션인데요. 이 고정을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카메라를 피해서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고 이분은 브리딩이 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이렇게 브리딩 되는 건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브리딩 컨트롤 위해서 만체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뼈 맥스포어 준비해 주세요. 원장님 보통 그 사이너스 서저리 할 때는 란젠백이나 메달드로프를 쓰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르게 쓰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거 리트릭트 할 때요? 예. 이게 입술이 아프실까봐 요즘에는 요런 이게 미델도르프하고 비슷하잖아요. 미델도르프가 조금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미네소타의 그 리트랙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임플란트 포지션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자, 컨트라이앵글. 이게 진짜 섬세한 드릴링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고정을 사실 못 얻게 되면 또 한 몇 개월의 시간이 또 허비되기 때문에 뭐 물론 꼭 굳이 뭐 악착같이 얻을 필요는 없겠지만 퍽 뚫리자마자 멈춰야 되겠죠. 약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루나이스를 한번 믿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속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정을 그러니까 오버드릴링이 될 수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한 번만 크게 보십시오. 네. 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다가 약간 느낌이 오버드릴링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봐서 이 정도면 멈춰야 되겠다 하고 리버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드릴링을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요. 이게 한 단계 전 드릴링인데 한 단계 전 드릴링을 약간 간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조석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자기가 조속을 하면 컨트롤이 가능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드릴링하고 뼈를 집어넣고 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래프트를 가장 퀄리티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드릴링하고 제작하는 순서는 윈도우를 플랩 제껴주고, 뼈 주시고, 5.0 10mm 풀어주세요. 시간 얼마 남았어요? 예? 테이블 시계로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30분 지났나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엘리베이션 했던 것도 딜링하고 있는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꼭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하고 아니면 바로 집어넣지 말고 엘리베이션 좀 해주고, 자,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손상만 생각하는 거죠. 잠깐만. 자, 이제 메저 월을 이쪽 부에서 최대한으로 이제 엘리베이션 시킨 겁니다. 부장님. 맞아요. 맞아요. 원장님, 이거는 파티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1에서 2mm 사이즈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윈도우에서는 오시저 컨덕션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파티클 사이즈를 큰 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흥의 맥스4인데 제가 지금 PRP를 지금 한 거거든요. 섹션. 근데 굉장히 이게 흡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상에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나 멤브레인이나 제가 제일 임플란트나 가장 중요한 건 그 하이드로필리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정말 좋은 그런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지금 넣으신 양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0.55g짜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아까 오전에 강조했던 이게 이제 플루이드가 스웰링이 돼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한번 제가 주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매잘 쪽인데 완벽하게 딱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 놀라지 마세요.
지금 쓰시는 주사바늘 게이지를 따로 선호하시는 게 있는지요? 네,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근데 18게이지 쓰다 보면 혹시 멤브레인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스웰링은 돼 있는데 이제 플루이드 같은 게 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 플루이드가 이호준 교수님 그 플루이드가 이렇게 차고 그러진 않죠. 않은 경우도 있죠. 스웰링이 되더라도.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네, 끝나고 나서 안티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커버 스크류 준비해 주시고 이거 마운트 풀어놨죠? 이게 미리 마운트를 풀어놔야지 이제 다시 마운트를 뺄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토크 몇 토크로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2mm밖에 없는데도 5.0이 안 돼요. 루나이스가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렌치로 다시 빼서 하기에는 좀 다시 딜링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렌치로 제가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사이너스는요, 그 그러니까 코티칼에서 고정을 얻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크게 보세요. 예. 루나이스는 사실 55뉴턴 정도에서 고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생각보다도 고정력이 높게 합니다. 그리고 120 한 3이나 5 정도 되면 그때 SLE 서피스가 약간은 긁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리저네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없는데요. 약간 지금 이 7번이 그러니까 기울어져서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사실 식립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뒤에가 걸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마운트를 보면서 라이어 플란트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마운트가 이렇게 강하게 프릭션이 해서 걸리게 되면 이거를 약간 이게 이런 니드롤을 통해서 약간 디톡을 시킵니다. 딱 잡아주면 디톡이 되면서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다시 렌치 마운트 픽처 마운트를 보면서 픽처를 직접 보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루나이스 같은 경우 마지막 끝에서 1mm에서 1.5개의 나사선이 물리게끔 돼 있어요. 네, 이때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뭐 잘 식립된 것 같습니다. 약간 패스는 메지알 앵귤레이션 시켜야 되는데 우리 김성훈 선생님이 자로젠드 쉬는 김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7번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가 7번을 크라운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크라운을 잘 안 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상윤 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 근원심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약간 지금 한 8mm에서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5에서 9mm. 화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앞 뒤로 뒤로는 한 2mm, 2.5. 앞으로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2mm, 2.5mm. 뒤로는 한 2.5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 원장님 확인되셨어요? 네. 네. 근데 5.0을 안 하면 사실 고정을 사실 얻기가 좀 쉽지 않은 부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뼈를 반을 놓고 나머지 뼈를 이제 집어 넣습니다.
사이너스는 사실 서지컬 어프로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보시면 잡아주세요. 저보다 훨씬 스킬이 좋으신 거 보면 막 써도 몰라도 엔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잡아요. 훨씬 더 저보다 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됐느냐? 결국은 란제 몰트 주세요. 예. 그 서지컬 어프로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뚜껑을 넣으면 안 되죠. 뚜껑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이 쌓고. 근데 뭐 아까 셀라마는 이제 이 멤브레인을 고정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멤브레인을 크게 고정하지 않아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세컨 서저리 했을 때 항상 뼈가 잘 만들어져, 안티리어 월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그멘테이션 좀 해줍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라이오플란트. 지금 멤브레인을 좀 너무 많이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잘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PRP. 네, 석션. 잡아주고, 몰트. 사용하시는 멤브레인 뭔가요? 라이오플란트입니다. 라이오플란트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최고의 그런 뼈 같습니다. 자, 실장님 포토 한 장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콜라겐 멤브레인들은 리컨비네이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라이오플란트는 그 보바인의 그 텐던을 그 카디움이죠. 보바인의 카디움에서 그대로 콜라겐 성분을 놔두고 뭐 포스포리피드라든지 아무튼 유기화합물 같은 거 저쪽에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이렇게 빼낸 거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커넥티브 티슈의 그런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최근에 나온 그 폴사인 페리카디움 써보셨나요? 제가 안 써봤습니다. 근데 한명동장님 뭐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보바인 페리카디움 말고 폴사인 페리카디움도 굉장히 효과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뭐 라이오플란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 그 폴사인도 역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 그때 좀 빼주세요. 라이오플란트를 사이너스 멤브레인, 사이너스 할 때만 쓰십니까? 아니면 GBR 할 때도 쓰십니까? 흡수성을 쓸 때는 라이오플란트를 사용합니다. GBR 할 때도요? 네? GBR 할 때도 쓰십니까? 네네네. 그럼요. 예. 흡수성을 써야 될 때는 라이오플란트를 쓰고요. 비흡수성을 써야 될 때는 이제 PTF를 사용합니다. 시간만 있다면 이 홀딩 슈처를 하면 조금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뭐 홀딩 슈처를 하지 않아도 뭐 크게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6-0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6-0. 자, 오늘 제가 슈트할 때 한 가지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자, 요거 타이트닝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여기 플랩을 형성할 때 이 생각보다도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서 그런 건지 이 진짜 이 소프트 티슈의 인베이전이 이 리치 쪽에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프트 티슈도 많이 있고. 약간 지금 얇은데 이 6-0 쓸 때 이 실이 잘 끊어지거든요. 이 니들 홀더를 당기면 끊어져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잘 안 끊어져요. 굉장히 팁도 아닌데 팁한 것처럼 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라이브 서저리를 3번인가요 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이 버티칼 인시전 누게 되면 이 부위를 잘 뮤코지마 정션을 잘 잡아줘야만이 제가 볼 때 이제 힐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네. 이전 수술에서 임플란트가 실패했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디자인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분이 한 1년 전에 수술을 타병원에서 하셨다는데 아마 크리스탈 어프로치 할 때 빠졌다고 그러니까 식립할 때 빠진 거죠, 환자분.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빠져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서지컬 테크닉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이제 본 그래프트를 같이 했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크리스탈로 이제 접근하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 거겠죠. 환자분 맞죠? 환자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혹시 그 전에 이제 이미 사이너사이티스가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혹시 이제 지난번 임플란트가 실패한 원인은 아니었는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환자분이 지금 한 거 보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죠? 거기 끄덕거려 보세요. 오케이. 네, 아마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이너사이티스가 없었대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임플란트에 뭔가 그것들이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번에 따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티어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치부 버티칼을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따로 이렇게 뜨시면 뭐 찢어질 일도 없고 뭐 조금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떼줘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됐죠? 김성훈 선생님 얼마 오버됐나요? 자, 요 부위는 이렇게 미러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타이트닝 할 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외과에서 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야지 6-0가 안 끊어지고 또 필요한 만큼 힘이 정확하게 플랩에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뭐 GBR 할 때는 이제 플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GBR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슈처가 단순할 것 같습니다. 굳이 버티컬 매트리스를 하지 않아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6-5라고만 말씀하셨지 재료는 뭔가요? 이게 그 RE라고 국산인데요. 이 외국에서 그 수입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재료를 수입해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나일론이 네,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그러니까 보통 나일론이 뻣뻣해요. 그래서 4제로 같은 거 쓰면 환자가 거의 입에 찔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6제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제로부터는 저는 다필론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제로부터는 사실 나일론이 되게 괜찮습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이거 대신에 이 길이가 중요해요. 니들이 15mm 해야 돼요. 혹시 13mm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거 이제 이 웍이 안 되죠. 이제 여기는 아까 김성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도록 이렇게 잡고 여기 있는 이제 페리오스톰을 잡고 그리고 나서 페리오스톰까지 이렇게 따줍니다. 그리고 멀리 깊게 따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데드 스페이스가 좀 잡히는 거였습니다. 으악 실잡다. 자, 이럴 때 이제 고민합니다. 실 하나를 새로 깔 건지. 이제 이게 억울하죠. 처음부터 조금 잘 했으면 됐을 텐데. 원장님 무리한 네. 질문이긴 한데요. 네. 사이너사이티스 수술하고 바로 이제 그라프트하고 임플란트까지 하셨는데 네. 혹시 원스테이지 프로토콜까지 하실 용기는 없었나요? 사실은 한병도 원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의 고정이면 원스테이지를 한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서머지 시키지 않기 때문에 힐링이 훨씬 좋습니다. 파이널 네. 드릴은 네, 그래서 저는 그 한명동 원장님처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서머지 시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조했는데 한 뭐 5, 6제 그 오스 인테그레이션이 깨질 수도 있고 뭐 포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정도의 고정이면 사실 원 스테이지 했으면 더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잡은 잠깐만. 고 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파이널 드릴링 할 때 드릴링 파이널 드릴 사이즈가 약간은 언더로 하신 거죠, 일부러. 네네. 그러니까 언더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단계 전이나 뭐 그 정도부터 서서히 조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할 건지 이렇게 간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이 스피드를 해버리면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이제 소망하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멤브레인이 트라우마를 최소로 주고 메저 월 엘리베이션을 최대로 올려서 힐링을 극대화시키고 플랩 쪽 있는데 또 다른 그런 인펙션이 없게끔 수술해 준다면 아마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민일과 선생님께서 이쪽에 드레인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사이너스 쪽인데는 힐링이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사이너스가 정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돌아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년 애니얼 미팅 때 꼭 오시면 이 결과들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